요즘 저는 60이 되어가는 나이에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청취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일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남편 오창진은 체육교사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나이는 60이 다 되어가지만 그 욕구만큼은 아직 20대 못지않게 왕성한 사람이죠. 이런 남편을 둔 저를 부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폐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저의 몸 상태와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은 자신의 욕구만을 채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부부관계만 하게 되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시간을 참고 견디다가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소방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빨리 병원으로 와야 될 것 같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경찰관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남편이 쓰러진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돈을 주고 남자의 욕구를 풀어주는 그런 곳에서 남편이 쓰러졌고,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그것을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한 거였어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용납도 되지 않은 이 상황을 저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댓글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남편 창진 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창진 씨는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체육교사로 일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죠.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2년 전 58살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우리 부부의 문제는 퇴직 후부터 시작됐어요. 30년 넘게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처음 몇 달은 집 수리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나름 바쁘게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그게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하던 밑반찬 만드는 솜씨가 괜찮다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해 주셔서 용기를 냈거든요.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김치, 나물, 조림 같은 밑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내가 있는데 왜 굳이 일을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남편과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했고 뭔가 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창진 씨도 허락해줬어요. 가게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다고 해주니까 보람도 있었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8시에 가게 문 열고 저녁 7시에 문 닫고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였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퇴직 후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어서 만날 수도 없고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점점 저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게에서 돌아오면 하루 종일 쌓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서 본 이야기, 이웃집에서 들린 소음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한참 동안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들어줬어요. 남편이 외로우니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졌어요. 저도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느라 지쳤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대화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녁 시간에 유독 저에게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주말에만 그랬는데 매일매일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마사지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다른 곳으로 손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남편은 원래 체육교사라서 체력이 좋았어요. 젊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 60살이 된 지금도 30대처럼 건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체력이 다른 쪽으로도 좋다는 거였어요. 결혼 초기부터 창진 씨는 그런 면에서 요구가 많았어요. 젊을 때는 일주일에 5번씩은 기본이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럭저럭 따라갔어요. 남편이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남편은 여전히 20대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이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서마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심해졌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쪽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여보, 오늘은 어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거절하면 남편은 여지없이 서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저도 미안해져서 결국 응하게 되었고요. 한 달, 2달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가게 일도 힘든데 집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일부러 가게 문을 늦게 닫기도 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남편이 먼저 잠들어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자책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54살이 되면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정도였어요. 한 달 걸러 한 달, 때로는 2달째 없기도 하고,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땀이 쏟아지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더워서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선풍기를 틀어도 계속 더웠어요. 가장 힘든 건 감정 기복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게에서 손님이 작은 불만을 말해도 속으로 화가 나서 참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예민해진 저를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진아, 요즘 왜 그래?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쪽 부분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정말 건조하고 아팠어요. 남편이 접근하면 몸이 경직되고 아픈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참고 견뎠어요.
이런 게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핑계를 대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마음가짐의 문제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몸이 아픈 건데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역시 폐경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권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의사 말을 전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폐경기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이런 거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폐경이 뭔지는 알지만 그게 우리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열감은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쪽 부부는 힘들었어요. 건조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매일 저녁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여보, 약 먹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아닌데 남편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남편이 다가오면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남편이 서운해할 게 뻔했어요. 여보, 정말 아파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는데 왜 자꾸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인터넷으로 폐경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 여성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어떤 분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혹시 창진 씨도 그렇게 될까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픈 걸 참을 수는 없었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면 또 창진 씨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울해졌어요. 어떤 날은 가게를 일찍 닫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춰보려고요. 하지만 결국 집에는 들어가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늦게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요. 늦었네.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벌써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우울했어요. 이런 생활이 몇 달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남편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오늘 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됐어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오늘도 바빴지. 남편이 일어나서 제 가방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손길만 느껴도 몸이 긴장됐어요. 여보, 저녁 먹을까요? 제가 부엌으로 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녁은 나중에 하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해. 이미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면서 저를 소파로 앉혔어요. 오늘따라 남편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 생각만 했어.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한 것 같아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진아, 내가 너무 이해를 못했나 봐.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몸이 경직됐어요. 남편이 이럴 때는 보통 더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보, 저는 정말 몸이 힘들어요. 이해해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 괜찮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는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했어요. 정말 안 돼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부부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1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아프다고 했잖아요. 제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배경이 뭔지 알아요?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느라 지쳤는데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매일 저녁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기계예요? 아프다고 하는데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킨 건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이해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건조해서 너무 아프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평생 이렇게 살자는 거야?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어떻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라는 거야? 나도 남자라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다른 집은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픈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다른 여자 만나세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쏟아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맞춰줬는지 알아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싫다는 소리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 감정을 다 쏟아낸 거였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열어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더니 결국 포기하고 거실로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오늘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다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마주치기가 어색했어요.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침 식사도 각자 따로 했어요. 가게에 가서도 어젯밤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온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것도 어색했어요.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더 화를 낼까 봐 걱정도 됐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제가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남편이 뭔가 말을 걸까 봐 긴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서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거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됐어요. 집 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적어도 매일 저녁 그런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지 2주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침에 남편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게에 갔어요. 손님들도 많지 않아서 비교적 한가한 하루였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뭔가 급한 것 같아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창진 씨 부인이세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긴장된 것 같았어요. 소방서에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방서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큰일이 났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오창진 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소방서 직원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가게 문을 급히 닫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창진 씨 생각만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많이 다친 건 아닐까요? 지난 2주 동안 제대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화난 소리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에게 창진 씨 이름을 말하니까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지금은 의식을 찾았지만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정말 불안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창진 씨가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쓰러진 거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건 경찰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경찰서라는 말을 듣고 더 당황했어요. 왜 경찰이 나오는 거죠? 설마 사고라도 난 건가요?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볼 수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말을 걸자 남편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했어요. 산소 마스크도 떼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왜 미안해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괜찮아요.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좀 어때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아픈 사람한테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에 경찰관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박미진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면서 창진 씨를 쳐다봤어요. 창진 씨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실 밖으로 나가서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어제 오후에 성매매업소 단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분이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성매매업소라고요? 제 남편이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봤지만 경찰관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창진 씨가 성매매업소에서 쓰러진 게 맞다고 했어요. 확실해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창진 씨가 그런 곳에 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분증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편분이 맞아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성매매업소에 있었다니. 이게 현실인가요?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성매매업소에서 남편이 쓰러진 거라고요. 정말 그게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가고 나서 한참 동안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병실로 들어가서 창진 씨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요즘 제가 계속 거절했으니까 남편이 다른 곳을 찾은 건 아닐까요? 비록 빈말이었지만 다른 여자 만나라고 나는 더 이상 밤마다 당신 그 욕구를 맞춰 줄 수 없다고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업소에 가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복도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병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경찰이 다녀갔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곳에 있었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대답 대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곳에 있었구나.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속이고 그런 곳에 다녔구나. 왜요? 왜 그런 곳에 갔어요? 제가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어요. 언제부터예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이번에는 남편이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 정말 미안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 없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몇 달 전이라고요? 그럼 제가 남편을 거절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다른 곳을 찾은 거네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들과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렸어요. 자주 갔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남편이 더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나요? 그럼 거의 정기적으로 다닌 거네요. 저는 집에서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곳을 다니고 있었다니. 돈은 어디서 났어요? 퇴직금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힘들게 가게 일해서 번 돈도 있을 거고 그 돈으로 그런 곳을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아니면 제가 거절하기 시작한 후부터요?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내가 거절하기 시작한 후부터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넌 아프다고 하고, 난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남편의 욕구를 제가 채워주지 못했으니까 다른 곳을 찾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값지게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업소에 가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이 고개를 숙이면서 애기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조금 참고 있어야 하는데. 나 정말 미쳤었나 봐. 미안해, 여보. 그럼 왜 그런 곳에 갔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잖아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더 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혼자 해결하는 게 성매매업소에 가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더 위축됐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당신한테 맞춰줬는지 알아요. 아플 때도 참고, 힘들 때도 참고. 그런데 제가 정말 아프다고 하니까 다른 여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참지 못한 거야. 60살이 넘어서도 그게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가 흥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 그래도 용서해줘,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어요. 아직 그럴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더 이상 창진 씨와 있기가 힘들었어요. 복도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자꾸 창진 씨가
그런 곳에서 다른 여자들과 생각하니까 속이 메스꺼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의 욕구를 무시하고 제 몸만 생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말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제 남편이 성매매업소에서 적발됐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는 가야 하는데 남편과 마주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을까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혼자 살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가게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우니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남편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병원에는 갔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몸은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퇴원하는 게 걱정됐어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도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이야기 좀 해. 저는 의자에 앉아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표정도 많이 어두워졌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남편이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저도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후회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우리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했어요. 하지만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다시 믿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증명해 보일게. 정말 달라졌다는 걸. 남편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서지 않았어요. 왜 그런 곳에 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저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참아야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알아. 내가 참지 못한 거야.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남자로서 그런 욕구를 참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계속 거절하면 또 그런 곳에 갈 거예요? 절대 안 가. 그리고 널 억지로 괴롭히지도 않을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거니까요. 정말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응. 이제는 정말 이해해. 내가 너무 몰랐어. 창진 씨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이후로 남편과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창진 씨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일주일 후에 창진 씨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색했어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창진 씨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분간 작은 방에서 잘게. 내가 편할 때까지.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며칠 후에 창진 씨가 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상담을 받아볼까? 부부 상담 같은 거. 상담이요? 응, 우리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우리 부부 문제를 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알아봐요. 창진 씨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니 좋다는 상담센터를 몇 곳 찾았어요. 그 중에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첫 상담은 정말 어색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겪은 문제들을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이해해 주셔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여러 번 상담을 받으면서 저희 부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 고통만 생각했고 창진 씨는 자기 욕구만 생각했어요. 폐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웠어요. 창진 씨가 폐경이 여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남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물론 성매매는 잘못된 일이지만 창진 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몇 달간 상담을 받으면서 저희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 그 일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파요. 56살 중년 여성의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네요. 폐경기와 남편의 퇴직이 겹치면서 시작된 우리 부부의 갈등, 그리고 그 끝에서 맞닥뜨린 충격적인 진실까지.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가는 부부가 겪는 이런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